성관계 중 심장마비로 죽을 뻔한 67세 남성. 연애 감정에 눈이 멀어 3억을 잃은 73세 여성. 요양보호사와 재혼한 뒤 자녀들과 연 끊긴 82세 남성.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우리 부모님 혹은 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의 성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의료계도 조심스럽고 가족들은 쉬쉬하며 미디어는 장밋빛 환상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 한 통계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 60세 이상 성관계 중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이 1200명을 넘었습니다. 5년 전에 비해 무려 23% 증가한 수치입니다. 게다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로맨스 사기 피해 금액이 3,200억 원을 넘었고 불법 발기부 전약 부작용으로 중환자실에 실려가는 노인들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노년기 성생활의 3가지 치명적인 함정과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피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건강, 재산, 가족관계, 그리고 남은 인생의 행복을 지켜줄 것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에 대해 말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허락한다면 가능한 거 아닌가? 나이 들었다고 욕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성욕은 단순히 나이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욕구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 몸이 따라오지 못할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67세 김종수 씨는 평범한 노년 남성이었습니다. 지병은 있었지만 특별히 큰 이상은 없었고 평소보다 조금 설레는 날이었죠. 오랜만에 연인과 함께 보내던 저녁, 김 씨는 갑작스럽게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119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응급의학과에서 심근경색 직전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특이한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60세 이상 남성 중 성관계 중 심장 문제로 응급실에 실려간 환자 수는 1239명이었습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23% 증가한 수치이며 통계로만 보면 매일 3명 이상이 성관계 중 생명을 위협받는 셈입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닙니다. 호흡수는 빨라지고 심박수는 순간적으로 120에서 150까지 치솟기도 하며 혈압은 1.52배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젊을 땐 이 정도 자극이 쾌감으로 받아들여졌겠지만 노년기에는 심장과 혈관이 이런 자극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딱딱해지고 심장의 수축력은 떨어지며 산소를 온몸에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워집니다. 즉,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고강도 운동 이상의 자극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혈압 심혈관 질환 보유 노인의 경우 성관계 중 심장마비 위험이 2040대보다 무려 3.2배 높다고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성관계 자체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무리하게 성생활을 유지하려는 시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약물 오남용입니다. 70대 남성들 중 상당수는 남자라면 끝까지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발기부전 치료제를
과도하게 복용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비의학적 경로, 즉 지인 추천이나 인터넷을 통해 처방전 없이 불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박영진 씨는 친구의 권유로 온라인에서 유명하다는 발기부전약을 구입해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복용 30분 뒤 가슴이 조여오고 어지럼증이 시작됐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 저혈압 쇼크 직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박 씨가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발기부전약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고혈압 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실신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기능 향상을 기대한 약이 생명을 위협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심평원에 따르면 발기부전약 관련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은 60세 이상 남성의 수는 최근 5년 사이 23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공식 보고된 수치일 뿐이고 실제로는 병원에도 가지 않고 고통받는 수많은 노인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은 불법 유통 약물의 위험성입니다.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발기부전약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86%는 제품에 표기된 성분과 실제 함량이 일치하지 않았고 23%에서는 납, 수은, 비소 같은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이런 약을 복용하게 되면 간 손상, 신장 손상, 심부전, 심지어 뇌졸중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성 노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질 건조증이나 성교통을 해결하기 위해 호르몬 보충제를 처방 없이 복용하거나 기능성 보조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여성 호르몬 보충제는 유방암, 자궁내막암, 혈전증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입니다. 성생활을 젊었을 때처럼 유지하려는 무리한 시도, 그리고 그 시도를 전문가 없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위험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년기에도 성생활을 유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성기능 문제를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숨길 이유는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 무작정 약을 복용하는 건 앞이 안 보이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인터넷에서 파는 발기부전약은 절대 금지입니다. 표시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르고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고통은 오롯이 본인의 몫입니다. 셋째,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혈압약, 협심증약, 당뇨약, 정신과 약물 등과 성기능 개선제가 충돌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약보다 생활습관 개선에 집중하세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절주, 저염식, 충분한 수면만으로도 성기능은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혈류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 남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 성관계 중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찬다면 즉시 멈추고 병원을 찾으세요. 그 증상은 일시적 증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젊을 때처럼 무리하게 행동한다면 그 욕구는 쾌락이 아니라 위기가 됩니다. 진정한 성숙함은 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안전하게 즐길 줄 아는 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삶을 지키기 위한 성생활이 되어야지 삶을 잃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잃는 것도 두렵지만
사랑을 믿었다가 인생 전부를 잃는 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 성생활의 두 번째 함정은 바로 로맨스 사기입니다. 육체의 욕망보다 더 무서운 건 정서적 허기입니다. 노년기에는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들과의 왕래가 뜸해지면서 정서적으로 고립되기 쉽습니다. 그 외로움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쉽게 마음을 열게 만들고 바로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사기꾼의 감언이설입니다. 2024년 국가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로맨스 사기 피해액은 3,200억 원에 달합니다.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이며 피해자의 70% 이상이 혼자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수치는 신고된 건수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피해자들은 대부분 창피해서,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욕먹을까봐 두려워서 그 어떤 기관에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피해는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는 로맨스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을 보여줍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정서적으로 외롭던 시기에 그녀는 노인복지관 동호회에서 50대 초반의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 남성은 깔끔한 외모에 말도 잘했고 무엇보다 그녀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성은 자신을 소규모 무역업자라고 소개하며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이는 행세를 했고 이 씨를 여사님이라고 부르며 극진히 대했습니다. 그는 식사도 직접 만들어주고 산책도 함께하며 가족보다 더 자주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남성은 조심스럽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이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설레고 정말 사랑받는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남자를 소개하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남성은 슬슬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며 당장 필요한 돈이 있다는 이유로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이후에도 1억 5천만 원을 총 3억 원 가까이 이 씨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평생 모은 퇴직금과 예금 전부를 건넸고 이후 남성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가족에게도 연락하지 않았고 전화번호는 바뀌었으며 그가 살던 곳은 이미 계약 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남성은 전국적으로 노인 여성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전과자였습니다. 심지어 과거에도 사건의 사기 전과가 있었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정숙 씨는 말합니다. 내가 바보 같았죠. 근데 너무 외로웠어요. 그게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네요. 로맨스 사기는 단순한 사기보다 더 교묘합니다. 그들은 돈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감정을 줍니다. 외로움에 젖은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생일에 전해주는 꽃 한 송이, 매일 밤 잊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 한 통. 그런 작은 관심들이 쌓이고 그 감정이 사랑으로 포장되면 피해자는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기꾼의 기술입니다. 신뢰를 먼저 얻고 의심을 마비시킨 다음 돈을 요구하는 구조. 문제는 이런 사기 방식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온라인에서 해외 거주자를 사칭하는 방식이 줄을 이뤘다면 최근에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접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병원 직원, 동호회 멤버 등 노인들과 자주 접촉하고 신뢰받기 쉬운 사람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종교 모임, 고향 모임, 동창회 등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커뮤니티에서 관계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남성 피해 사례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75세 김철수 씨는 몸이 불편해 요양보호사를 고용했는데 3개월 만에 그 여성과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자녀들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외롭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재혼 후 그 여성은 조금씩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집을 정리하자고 하고 통장을 넘기자고 하고 심지어 보험 수익자 변경도 요구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부동산 명의, 예금 계좌, 보험 계약까지 모두 그 여성 앞으로 변경했고 이후 건강이 악화되자 그녀는 김 씨를 요양원에 맡긴 채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지만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정상적인 절차로 양도된 상태였고 김 씨의 인지 능력에도 문제가 없다는 진단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로맨스 사기는 단순히 사랑을 빙자한 사기가 아닙니다. 노후 생활을 송두리째 흔드는 평생의 안정과 존엄을 뺏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모님 혹은 당신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로맨스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관계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경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요청하고 신뢰를 쌓은 뒤 점점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입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 제3자의 시선을 꼭 확보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자녀나 재정 전문가, 상담가와 미리미리 정보를 공유하고 이상 징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 상황이나 개인 정보는 섣불리 말하지 마세요. 사기꾼은 당신이 돈이 있는 사람인지 알아내기 위해 은근슬쩍 생활 수준, 예금 유무, 부동산 여부를 물어보며 정보를 수집합니다. 넷째, 지나치게 빠른 관계는 일단 의심하세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결혼을 말하거나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거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엔 일단 속도를 늦추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분명히 노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경제적 압박이 없고 시간을 들여 서로를 알아가며 상대방이 가족과도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누군가가 가족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고립시키며 모든 판단을 자기 말에만 의존하게 만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조종입니다. 외로움을 채우려다 평생 모은 돈과 자존심을 잃고 남은 노후를 고통 속에 보내는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노후의 사랑은 그만큼 신중해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로맨스 사기만큼이나 조심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외로움이 만든 성급한 결정입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은 후 혼자라는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너무 빨리 새 인연을 찾으려는 경우 그 대가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단순히 심심하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은 수준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 시기의 외로움은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깊고 조용한 절망감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이별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함께해온 일상과 정체성이 사라지는 경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같이 먹던 밥상 앞에 혼자 앉아야 하며 TV를 보다가 툭 던질 수 있는 말 한마디조차 사라지는 살. 이런 변화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공허함과 상실감을 남깁니다. 76세 박종철 씨 역시 그랬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냈습니다. 밥을 챙겨 먹는 것도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고 한동안은 TV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그냥 숨만 쉬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말을 건넨 68세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됐고 그 대화가 반복되며 생각보다 빠르게 친밀감이 생겼습니다. 그녀 역시 사별 경험이 있었고 말이 잘 통한다는 이유로 두 사람은 단 2달 만에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박 씨는 이 나이에 누굴 만난들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싶다며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6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 경제적인 관점의 차이, 자녀들과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시작된 관계는 서로에게 피로감만을 안겨줬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이혼했고 이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을 벗어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외로움이 더 깊어졌어요. 이 사례는 노년기의 성급한 재혼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노인심리학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를 잃은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노인의 85%가 관계 실패를 경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이 이전 배우자의 빈자리를 채워줄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서로의 삶에 익숙해질 시간이 충분히 없기 때문입니다. 중장년기를 지나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은 이미 각자의 고유한 생활 방식, 식습관, 가치관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틀은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일수록 자신만의 생활 리듬에 익숙해져 있고 새로운 사람의 존재가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문제는 자녀들과의 갈등입니다. 노년기 재혼이 자녀 세대에게도 감정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혼 상대가 재산 문제에 개입하려 하거나 자녀와의 소통을 끊으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그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0세 정영자 씨는 사별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을 결심했지만 자녀들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정 씨는 내 인생인데 왜 간섭하냐고 했고 자녀들은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수상하다며 정 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재혼 후 1년이 지나 그 남성은 정 씨의 통장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자녀들과의 연락을 끊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국 몇 년 후 정 씨는 전 재산을 잃고 자녀들과도 다시는 연락하지 못한 채 요양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노년의 관계가 모두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된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71세 김명희 씨는 남편을 잃은 후 1년 동안 상실의 시간을 보내고 그 후 노인대학과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넓혀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한 남성과 친구처럼 교류하며 3년간 서로를 알아갔고 충분한 대화와 가족과의 소통 끝에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사랑보다 먼저 필요한 건 신뢰였고 무엇보다 내 자녀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랐어요. 이 사례처럼 노년기의 관계는 속도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애도, 사회적 회복, 가족과의 열린 대화, 그리고 스스로의 감정 정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새로운 관계는 또 다른 외로움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의 외로움이 성급한 결정을 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이별은 상실입니다. 그 상실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 동안 애도하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연결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년대학, 동호회, 종교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관심사 중심의 관계를 맺는 것이 정서적 허기를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더라도 친구로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의 식사, 두 번의 대화, 세 번의 만남. 그 과정을 천천히 밟아가야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과의 대화를 피하지 마세요. 새로운 관계에 대해 미리 가족들과 소통하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확인받는 과정이 갈등을 줄이는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급한 판단은 결국 큰 대가를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급하게 채우려 하면 구멍은 더 커지고 천천히 다져나가면 진짜 사람이 곁에 남습니다. 노년기의 관계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인생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나 조급함이 개입되면 그 아름다움은 금세 상처로 바뀌고 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 성생활에 숨겨진 세 가지 함정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첫째, 성관계 중 심장마비나 급성질환으로 이어지는 건강상의 위협. 둘째, 외로움을 악용한 로맨스 사기로 인한 심각한 재정 손실. 셋째, 충분한 감정 정리 없이 시작한 성급한 재혼의 실패와 고통. 이 모든 함정은 결코 노년이라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보와 준비, 그리고 현명한 선택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년의 성을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노년기에도 성은 삶의 일부이며 건강하게 관리될 때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소중한 요소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바뀌어야 할 뿐입니다. 이제는 육체적 쾌락만을 좇는 시기가 아니라 정서적 친밀감과 신뢰, 존중과 배려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성생활은 더 이상 증명의 도구가 아니라 교감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내 몸에 맞는 속도로 살고 있는가? 나는 외로움을 감당할 줄 아는가? 아니면 피하려는가? 이 관계는 내 건강과 가족, 인생을 지키는가? 갉아먹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노년기의 성을 건강하게 다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건강을 체크하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내 가족과 진심으로 대화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노년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 재산, 가족, 그리고 마음의 평안입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 이 영상이 끝난 뒤, 당신이 이 영상에서 얻은 깨달음을 진짜 삶 속에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더 이상 후회 없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